미국 지역은행들이 주가 폭락에 시달리며 줄줄이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금융 불안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에 따른 임금 상승이 종업원들은 2% 낮은 반면 최고 경영자들은 2% 높아 연소득 격차가 288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국가부도를 피하기 위해 단기 부채 한도 올리기와 특단의 정부 지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팔려면 봄철인 4월과 5월, 6월에 시장에 내놓으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안 지역 작가들이 차세대 예술 장르로 주목받는 팝업 아트 전시회를 열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지역은행들이 무더기 예금 인출에 이어 주가 폭락에 시달리며 전염병처럼 줄파산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금융 불안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면 심각한 금융 위기로 번지고 신용경색, 돈줄이 막히면서 미국 경제 불경기를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건전하다는 고위 당국자의 확언과는 정반대로 은행 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은 3월 초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 이어 5월의 첫날 세 번째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1위, JP모건 체이스의 인수합병되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세 곳의 파산과 인수합병으로 지역은행 위기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종료가 임박했다고 자신했으나 금융시장에선 정반대의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4일 35 내지 50%나 대폭락하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2달도 안 돼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팩웨스트 은행은 이날 주가가 50% 가까이 대폭락했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 은행은 각 35% 이상 떨어졌습니다. 팩웨스트 은행은 타 은행에게 매각을 탐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폭락을 불러왔고 퍼스트 호라이즌 은행은 TD뱅크와의 인수합병 협상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주가 급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행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3월 8일 이후 2달도 안 돼 대폭락 사태를 거듭해 거의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비하면 팩웨스트 은행의 주가는 무려 90%나 대폭락해 있으며 웨스트 얼라이언스는 73%, 메트로폴리탄 은행은 65%, 퍼스트 호라이즌 은행은 55% 이상 급락해 있습니다. 파산의 JP모건 체이스에 넘어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파산 직전 주가가 97%나 대폭락해 문을 닫았던 경우에 미루어 상당수 지역은행들이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하로 중급 규모인 이들 지역은행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이후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겪고 있고 이는 자사주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지지축이 무너지면 거의 버티지 못하고 있어 지역은행들의 줄파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들은 상업용 부동산 무기지 융자의 38%나 차지하고 있고 지역 경제의 특성에 따라 테크 업종 등 중소업체에 주로 융자해주고 있어 엄청난 폭탄들이 연쇄 폭발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은행들이 자체 생존을 위해 융자를 대폭 줄이고 나서 사업체와 가게의 신용 경색, 즉 돈줄을 막히게 하고 있으며 심해지면 사업체의 사업과 투자, 확장, 채용,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이 모두 얼어붙어 미국 경제의 불경기가 소프트 랜딩이 아닌 하드 랜딩으로 급속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물가 급등에 비해 임금 상승을 비교해보면 종업원들은 2% 낮아 생활고를 겪고 있는 반면 CEO, 최고 경영자들은 2% 높아 연소득 격차가 288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0대 기업들의 CEO들은 지난해 연소득이 7.7%나 올라 물가 상승률 6.4%보다 1.5%포인트 높았던 데 비해 종업원들은 4.3% 올라 2%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바람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40년 만의 물가 급등으로 한 회사에서도 역시 종업원들만 직격탄을 맞고 있고 CEO 최고 경영자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022년 1년간 물가 급등과 임금 상승을 비교해 본 결과 CEO들과 종업원들은 상반된 상황을 겪고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재 물가 상승률은 정점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6.4%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00대 CEO들의 연소득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가 상승보다 돈을 더 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CEO는 실내 운동기구와 시설 판매 업체인 펠로톤의 베리 메카시로 봉급과 보너스, 스톡옵션을 포함해 1억 6,800만 달러나 받았습니다.
2위는 애플의 팀 쿡 CEO로 9,940만 달러나 받았으며 3위는 AIG 보험의 피터 자피노 CEO로 7,53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00대 기업 CEO들의 중위 연소득은 2,230만 달러로 나타나 전년보다 7.7% 오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이에 비해 통상적인 미 근로자들의 임금은 5만 6천 달러로 연방노동통계국이 밝혔습니다. 따라서 CEO들과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연소득은 288배가 차이 나는 것으로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1,000곳의 직장을 조사한 결과 풀타임 근로자들의 지난해 임금은 전년보다 4.3% 인상되는 데 그쳤고 그것도 고용주들이 실제로는 4.1%만 올려준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4.3% 상승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6.4%나 급등했기 때문에 2%포인트의 차이가 났으며 이는 실질 소득이 2%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1년여 동안 10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5%까지 올렸는데 서민들은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고금리까지 겹쳐 더 심한 생활고에 빠져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이 6월 1일에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9월 말까지 단기 부채 한도 올리기와 특단의 정부 지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상하원 양당 지도자들 4명과 백악관 긴급 회동을 갖고 국가 부도를 피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1일이면 정부 빚을 낼 수도 지출을 할 수도 없어져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에 빠질 것이란 적색 경고에 따라 워싱턴 정치 지도자들이 다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금명간 타협책을 찾을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일 백악관 긴급회동에서도 즉각 타협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바이든 백악관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대안은 첫째, 국가 부채 한도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단기 한도 올리기 법안을 합의 채택하고 4개월간 협상할 시간을 벌도록 하자는 방안입니다.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이른바 X데이를 6월 1일에서 10월 1일로 늦추고 그 기간 중 워싱턴 정치 지도자들이 해법을 찾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단기 한도 상향안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통과하기 어렵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둘째, 백악관은 정치권이 합의하지 못해 6월 1일 국가 디폴트 시한을 맞더라도 행정부가 특별 권한으로 부채 한도 올리기 없이 정부 지출을 계속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의 한 조항에 따르면 비상사태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이 나오기 전이라도 새로운 빚을 낼 수도 있고 정부 지출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유권 해석이 있어 이를 발동해 국가 부도를 막을 수 있다는 방안입니다. 거센 정치적 법적 논란을 겪게 했지만 국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해 국가 디폴트에 빠지고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셋째, 미 조폐국이 1조 달러짜리 코인을 만들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하고 연준은 재무부에 추가 자금을 보내 정부 지출을 계속하고 국가 부도를 막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조 달러짜리 코인 발행안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수용하지 않으려 해서 백악관의 고려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국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쓸 수 있는 1조 5천억 달러를 올리는 대신에 2024 연방정부 예산을 2022년 수준으로 맞추고 매년 1% 이상으로 제한해 22%라 대폭 삭감하는 연계 법안을 이미 통과시키고 민주당 상원에 공을 던져놓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은 그러나 공화당 하원 안에서 학자용 자금 탕감, 에너지 전환칙에 따른 세제 혜택, IRS 증액 등을 모두 없애려 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부채 한도 올리기와 예산 또는 적자 감축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팔려면 봄철 석 달 동안인 4월과 5월, 6월에 시장에 내놓으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5월에 판매된 중위 가격은 리스팅보다 13%나 더 받아 가장 많이 받았으며 4월과 6월은 11% 높은 데 비해 10월에서 1월 사이는 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냉각됐으나 봄철과 여름철 이사 성수기에 맞춰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싱글홈 단독주택과 콘도주택을 포함해 모두 5,100만 채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현재 파는 사람이 약간 유리한 가벼운 셀러스 마켓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4월 말 현재 6.4%로 1년 전의 5%보다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미국민들이 늘고 있는 반면 주택 공급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셀러들이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 듯 판매된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2월 41만 5천 달러에서 3월에는 42만 4천 달러로 다시 오른 것으로 전국 부동산인 협회는 밝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 거래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받는 시기는 봄철 석 달 동안인 4월과 5월, 6월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5월에 집을 판 셀러들은 요구액보다 13%나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과 6월에는 11%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10월에서 1월 사이에는 7%를 더 받아 5월보다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여름철에 집을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월에 연율로 510만 채가 거래돼 가장 많았으며 7월에 490만 채, 8월에 500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바이어들은 봄철과 여름철을 맞아 주택 구입에 서서히 열기를 내기 시작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셀러들은 집 내놓기를 다소 주저하고 있는데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하려면 높아진 모기지 이자율로 바꿔야 하고 집값은 여전히 올라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이 방송은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들은 3월에 시장 수요의 90%에 그치는 수준으로 더 줄어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아 태평양계 각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태계 작가들도 이를 기념하는 문화 행사에 나섰습니다. 타이슨스 갤러리에 위치한 니먼 마커스 백화점에서 아시아 지역 작가들의 팝업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가장 젊은 예술의 세계, 차세대 예술 장르로 주목받는 팝업 아트 전시회를 안혜렌 기자가 소개합니다. 5월은 아태 문화유산의 달, 아시안 어메리칸 헤리티지의 달입니다. 각 아태계 커뮤니티들이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내놓는 한편 한국 문화계에서도 풍성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리틀 피카소 앤 포트폴리오 프랩의 대표인 준윤 디렉터와 니만 마커스의 협업으로 타이슨스 갤러리아에 위치한 니만 마커스 백화점에서 22명의 아시안 지역 작가들의 팝업 아트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팝업 아트는 감각적인 비주얼로 단순 감상의 목적을 넘어 인테리어, 라이프 스타일, 팬덤까지 아우르며 일반인에게도 오히려 폭넓은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소장과 투자 가치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차세대 예술 장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니만 마커스 백화점에서 열리는 수준 높은 전시회들은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5월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특별한 모티브와 정신을 담아 열리게 됐습니다. 블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시회는 작가들이 수익금의 20%를 지역사회 어린이의 미술교육에 보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팝아트의 대중화를 위해 모든 작품의 가격을 $500 이하로 동결한 겁니다. 이번 전시회의 디렉터인 준윤 작가는 서두르면 좋은 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각 작가들과 손님을 모시고 여는 파티인 스탠딩 칵테일 오프닝 파티가 5월 5일 금요일 정오에 타이슨스 갤러리아 니만 마커스 3층 칵테일바에서 열립니다. 이때 열리는 스탠딩 칵테일 오프닝 파티는 예약을 해야 합니다. 문의는 rsvptysons@nimanmarcus.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최 측은 5월이 아태계 문화의 달로 지정된 것뿐 아니라 아태계 문화 행사가 1년 내내 활발해져야 아시안 예술가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며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성원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